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고 정치도 지금 탄핵과 계엄 등으로 매우 힘듭니다. 환율도 어렵고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5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쉬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한 번씩 전달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자금으로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공고가 나오는데 하나가 정책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지원금입니다. 보통은 한 10%에서 20% 정도 자기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과 정책자금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정책자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은 업력과는 무관합니다. 업력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면 어떤 기업이든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융자 제외인 대상 업종이 몇 가지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뒤에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융자 한도입니다. 융자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라고 나오고 시설 자금은 10억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운전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입니다. 인건비, 식비, 그리고 뭐 물건값, 재료비, 택배비 뭐 이런 부분들이죠.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을 해서 나가야 되는 돈을 운전 자금이라고 하고 시설 자금은 담보가 있는 자금이죠. 저희가 이번에 매장을 구매하겠다. 아니면 뭐 한 몇천만 원짜리 장비를 사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담보를 잡고 자금을 주는 거를 시설 자금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전 자금은 담보가 없이 그냥 이제 이 회사 일 위해서 그냥 사용되는 자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5억 원 이내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내용을 보면 보통 5억까지는 아니고 한 1억에서 2억 정도다라는 걸 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서 디테일하게 자금별로 한 번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 금리가 분기별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적용을 하고 일부 사업은 이제 고정금리를 적용하는데요.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오늘은 사업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기 소상공인공단 홈페이지에 금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까지 요즘엔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대한 온라인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은 그 0.4%까지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우대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정책 우대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공단이나 은행에서 컨설팅을 받으면 0.1%를 금리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가맹점이 돼도 0.1% 깎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뒤에 나오겠지만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란 뜻은 내가 여기서 세 가지가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0.1%라는 뜻이고 한 가지만 해당돼도 0.1%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라인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제로페이 가맹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1% 그리고 정책 배려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그런 경우는 0.1%를 줍니다. 여기 안 되는 기업들도 많겠죠. 사회 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전통시장 화재 공제, 풍수해 보험, 노란우산 공제 보통 이렇게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이거든요. 이걸로 하게 되면 0.1% 공제가 되고요. 그동안에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 중에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분들은 0.1% 공제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최대 0.4%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애초에 특수한 자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고정금리로 2%이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더 저렴합니다. 이런 경우는 금리 우대를 하지 않습니다. 융자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직접 대출이에요.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기업으로 돈을 입금해 주는 거고요. 대리 대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고 여러분들이 보통 금융기관에 가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증기금이나 보증재단에 갑니다. 여기에 가셔가지고 대출을 받아오면 그 다음에 그 대출을 금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리대출이라고 하면은 요런 이제 은행이나 보증기금에서 우리가 이제 보증서를 받아온 다음에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빌리는데 요게 보증기관별로도 차이가 있고 은행별로도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이자 내시는 분들은 한 4%, 많이 내시는 분들은 한 8%까지도 여기서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소상공인공단에서는 특히 이렇게 뭐 8%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부담이 되겠죠. 요거에 대한 금리를 인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중에서 요 대리대출이라고 써 있는 거는 보통 금리가 한 3%에서 4% 초반으로 금리를 깎아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8% 대출이 대상이 되셨다. 근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아서 4%짜리를 받았다. 그러면 그냥 4%만큼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대리대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때 여러분이 4%씩 이득을 보면 1년에 4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것 거고, 근데 그게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다. 그럼 1년에 400만 원을 절약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접 대출을 받은 분은 직접 대출을 여러분이 만약에 5천을 받았는데 내가 좀 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대리 대출에서 또 5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을 맞춰서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대리 대출에서 먼저 한 1억을 받고 나중에 직접 대출에서 뭐 3천 정도만 더 받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대리대출에서 5천을 받았는데 대리대출에서 1억을 더 받는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직접 대출하고 대리대출은 일단은 서로 간에 하나씩 받을서 두 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정도를 머릿속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융자 신청은 ols.semas.or.kr 요 사이트에서 접수도 받고요. 막 이제 신청서 같은 것도 떼고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소상공인 자금은 온라인이 너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센터 전국 78곳에서도 수기로도 받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라인 하기가 어렵다라는 분들은 이 센터에 가서 방문 접수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 결정 절차가 뭐 나와 있는데요. 직접 대출은 정부기관에 신청을 하면 소진공에서 평가해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출로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근데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처음에 소상공인공단에서 이제 나중에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요 금융기관은 보통 우리가 은행을 얘기를 합니다. 협약된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대출은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직접 대출은 애초에 정부기관에서 따로 주기 때문에 금리적으로는 훨씬 더 좀 더 좋은 상품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있는데요. 대출 후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돈을 써야 된다. 그리고 용도 외적으로 쓰면 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할 때 도움되라고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개인적인 그런 용도라던가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썼 것이 발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자금을 대출받은 걸 다시 조기 상환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다른 자금 받을 때 제한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 자금을 받은 돈은 사업으로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사업 자금에 대출을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전셋값을 올려줘야 되는데 1,000만 원을 전셋값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 외로 쓴 거죠. 그럼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3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250만 원씩 4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다. 월급 생활비 받은 거 1,000만 원을 가지고 전세 자금을 냈다.
이런 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이 월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합리적인 수준이어야지 갑자기 뭐 월 한 3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갑자기 월 2천을 받는다?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은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을 받고 싶어도 융자 제한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여러분은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국세청 같은 데서 유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나 매각의 유예, 그리고 체납 처분 유예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부가세가 한 500만 원 정도가 밀렸는데 지금 현재 체납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일시불로 500만 원을 내긴 너무 어렵지만 한 달에 30만 원씩 해가지고 한 20개월 정도면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세청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처분을 유예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50만 원씩 10개월 동안 갚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30만 원씩 한 10몇 개월 갚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처분 유예가 내어지면 그거는 체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처분 유예를 받지 않고 그냥 세금이 체납된 상태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삼국신용정보원 어쩌게 돼 있는 거는 대출이 연체된 경우들을 얘기하죠. 신용 불량 상태이죠. 그리고 아까처럼 허위 부정한 방법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안 됩니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업 중인 분들은 나중에 재해 관련된 자금에서는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도박, 음주, 사치, 향약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고 담배 같은 건강 유해 이런 쪽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소득 업종이 지원 안 됩니다. 뭐 법무, 세무 이런 분들, 돈 잘 버시는 무슨 사자 들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3번 이상 받았어도 지원이 안 된다. 다만 특별경영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거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 번 자금 받으신 분들은 내가 몇 번 받았는지 카운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 승인 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요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좀 요걸로 고를까요?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1월 달에 여러분 1월이에요. 1월에 소상공인 자금 A라는 자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월 정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또 다른 자금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4월에 내가 또 다른 거를 신청할 수 있냐 이거죠. 반대로 A라는 게 여기서 부결, 즉 거절됐어요. 대출이 거절됐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다른 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전에 요 공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결이나 승인된 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직접 대출 한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대출은 여러분이 1월에 넣어서 만약에 3월에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 직접 대출까지는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붙든 떨어지든 내가 첫 번째 직접 대출을 받은 다음에 붙든 떨어지든 간에 나중에 그 6개월을 기다려야 이상 기다려야 두 번째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붙든 말든 1번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접수식입니다. 자금이 급하신 분들은 1월부터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1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대출은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한 20몇 가지 자금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몇 개를 셀렉션을 하고 만약에 내가 대리대출을 좀 빨리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럼 1월 2일에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직접 대출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급하신 분들은 요 날짜부터 시작하라는 거고 한 3, 4월쯤에 받아도 된다라는 분들은 지금 좀 여유를 갖고 알아보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는 거는 통합콜센터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센터에서 접수도 하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제로 해당 사업에 하나하나씩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경영안정자금이에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소상공인이 많이 받는 자금인데 이 자금은 대리대출입니다. 즉 금리를 깎아주는 자금으로 1조 2,200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비주거용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착한 임대인은 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은 그냥 기업 경영에 필요한 그런 자금들이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0.6%, 이게 가장 표준적인 소상공인 대리대출이 자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4% 정도, 요새 금리가 좀 낮기 때문에 이제 3%도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2년 정도 2년 거치하고 3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해서 상환합니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셨다가 36개월 동안 이제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내는 그런 대출입니다. 그래서 연간 7천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소상공인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5억까지 운전자금이 가능하다 써 있었지만 사업별로 다르다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요 일반 경영 안정자금은 5억이 아니고 7천이 한도구나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 자금은 대리대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서를 여러분이 받고 그리고 은행에 가서 대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인하받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특별경영안정자금입니다. 그래서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 자금 받는 카운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받아도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할 수가 있죠. 대신에 특별한 상황에 맞아야만 주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조 6천억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입니다. 그래서 재해 확인증, 즉 풍수해, 이번에 갑자기 눈사태가 났다든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재해 확인증이 지자체에서 발급이 되는데요.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1억까지. 이런 경우는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2%로 가장 저렴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이 있는데 우리가 2024년에 TMF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티몬 이메크에서 결제를 못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7천만 원까지 해서 기준금리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도 2%의 혜택으로 1억까지, 그리고 7년까지 대출 기간을 늘려서 줍니다. 그리고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신용 취약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겨우겨우 버티다가 신용 점수가 낮아지신 분들 있죠. 그래서 중저신용자 분들을 대상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혹시 신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자금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도전 특별자금도 상당히 좋은 자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원금 중에 소상공인 다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릴 지원금 중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자금인데요. 이 자금을 받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금년에 TMF 같은 이커머스 피해 입은 분들이 이 희망형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창업하시는 분들을 재창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좀 채무가 좀 위중해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이제 회생 같은 채무 조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추가적인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앞에서 신용 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 정보가 등록된, 즉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기본적으로 자금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이 특별경영자금에서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하고 제도전 자금의 이 채무조정 부분이 그 신용이 부족하고 신용정보가 등재가 돼 있어도 자금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취약은 3천만 원에 기준 1.6%, 제도전인 건 과거에 한 번이라도 폐업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보통 받는 건데요. 희망형은 1억 원, 일반형은 7천만 원의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이거나 아니면 청년을 한 명 이상이라도 고용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을 기준금리니까 대단히 금리를 저렴하게 지원을 한다. 즉 청년 친화적인 기업을 좀 더 지원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대출은 우리가 2금융권에서 뭐 10%, 15% 이런 고금리 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쓰신 분들에 한해서 요 고금리를 연 4.5%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장 10년까지도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조건이 맞으면 참 좋은 자금들이 많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긴급 경영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사회재난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재해 확인증이 있어야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시적 경영 애로라는 특징도 하나가 있는데요.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뭐 감염병 같은 걸로 영업에 피해 입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요 밑에 1번부터 8번에 해당하는, 그죠? 요런 쪽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도 요쪽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지원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범위, 금리도 저렴하죠? 2%, 5년 이내 1억 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직접 대출입니다. 장애인 기업 볼게요.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 카드,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이 되고 2% 금리니까 정말 저렴하죠? 7년 이내 1억 원입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조금 조건이 틀립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융자 규모도 5천억 정도로 상당히 작은 편은 아니고요. 소상공인 지식배운터 사이트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 평가 기준으로 중저 839점 이하의 중저 신용자일 것. 요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거는 나이스 기준 839점 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들으시면 대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신용점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 시점에서 신용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의 1.6% 정도니까 이 역시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출 받은 다음에 1년 후에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올랐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0.5% 이상 낮춰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자금인데 대출 한돈 다만 3천만 원으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역시 직접 대출이고, 그 과거에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을 또 받았던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한도를 3천만 원을 넘기진 못한다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작년에 관련된 이 신용소상공인 저신용 자금을 2천만 원 받았던 분들은 금년에 3천까지니까 1천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도전 특별자금 같은 경우는 재창업이나 채무조정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화 자금 지원금을 받았다.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가 있다. 이런 경우들은 희망형으로 1억까지. 그리고 과거에 폐업한 적이 있고 지금은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재창업한 다음에 지금 1년 이내이다. 그리고 현재 지금 채무가 어려워서 조정 중에 있다. 요 셋 중에 하나만 되시면 일반형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 기술료 같은 게 필요하고요. 재창업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7년 미만이고 과거의 대표가 현재의 대표여야 되며 이제 폐업 기업이 매출 실적이 있으면 좋아요. 다만 3년 이전, 막 5년 전에 폐업한 경우는 매출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창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특례를 줍니다. 채무조정 같은 경우는 채무에서 재기 지원 종합 패키지 참여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지를 하게 되고, 채무조정이죠. 그러니까 너무 채무가 막심해서 좀 나눠서 상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조정이 완료되면 채무 조정할 정도면 정말 돈이 없고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좀 더 추가 대출을 주겠다라는 뜻이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역시 그렇게 크게 그런 게 아니라 저렴하다. 제도전 자금은 생각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직접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리대출은 이자를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크게 신용상 문제가 없으신 분들,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들이 금리를 조금 이렇게 깎아가지고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뭐 이런 목적들이 있는 반면에 직접 대출은 대리 대출을 받으면 거의 자금이 거절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출이 소외된 분들이니까 중저신용자나 아까처럼 신용조정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니까 소진공에서 직접 그냥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대출하지 않는 부분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대표자 그리고 아니면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만 채용하면 해당 사항이 되시고 대출 한도도 7천인데 금리가 저렴합니다. 기준금리예요. 일반 자금 아까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플러스 0.6이었죠. 이건 그냥 기준금리니까 일반 자금보다도 0.6%를 더 저렴하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회사의 청년이 최근에 1년 안에 1명이라도 이상 뽑았다면 이걸로 가셔도 일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성장 기반 자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소공인은 뭐냐면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얘기하는 거고 민간이 투자 펀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소공인 특화, 혁신성장, 민간 투자 매칭형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세부 사업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소공인 특화 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닙니다. 대리 대출입니다. 대리의 포인트고요. 직접 아니에요. 그리고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조업은 소상공인 기준이 10인 미만입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윰전한 자금이 1억 원까지 한도로 지원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 경영자금이 얼마를 지원했죠? 7천이었어요. 근데 소공인은 3천을 더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촉진자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수출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반대로 사업을 잘해서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든지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다든지 우리가 지원금 분야에서 강한 소상공인이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받은 분들 아니면 이제 직원이 많이 늘어가지고 곧 소상공인은 이제 벗어날 것 같아. 일반 중소기업으로 갈 것 같다는 분들을 혁신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보 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기준 30% 이상이면서 뭐 이런 조건들이 있죠. 일반형 뭐에서 신사업 차관학교 수험생이라던가 이렇게 나름대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받았던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줍니다. 융자 운전 자금이 정책 자금 기준금리에서 0.4% 정도 이 정도로 지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금을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금 받은 분들은 대개 그 혁신성이 인정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점이 혜택이 있냐면 운전 자금을 보통 우리가 아까 일반이 7천이었잖아요. 2억까지 줘요. 네, 혁신형으로 되면 2억까지 주고 일반형도 1억을 받는다라는 게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직접 대출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면 추가로 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의 이 직접 대출이 이거는 거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신용이나 제도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했다면 혁신성장은 잘 나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돈을 더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혁신형 2억까지, 일반형도 1억까지, 그리고 직접 대출을 볼 수가 있고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은 성장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기에 자금 연계까지로 후속으로 또 플러스 알파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조는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잘 나가는 기업을 더 잘 되게 도와주는 것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직접 대출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금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예산이 크진 않아요. 근데 한 번 받았을 때 큰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업에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시장공단에 의해서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회사라던가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투자금을 받으면 먼저 투자를 받으면 그 다음에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가 민간투자 연계형이죠. 첫 번째로 투자기관에서 이 소상공인이 지정한 요 운영기관에서 여러분이 투자를 얼마 이상 받으면 요 투자금의 한 5배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사업이 민간투자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자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요 단점이 있지만 요 투자라는 것도 기관에서 투자를 받는 것도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받는 그런 투자 형태도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드 형태로 투자를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받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어떤 경쟁력 있는 소공인분들이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실 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용을 하면서 가시는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대출 기간도 8년, 그래서 보통은 5년이었잖아요. 3년을 더 줍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5배와 5억 중에 낮은 금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억을 투자받았다. 그럼 1억이 5배는 5억이죠. 5억과 5억 중 낮은 금액은 5억이죠. 즉 1억을 투자받은 경우는 이제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금을 5천을 받았다. 그럼 5배는 얼마예요? 2.5억이죠. 2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다. 낮은 금액이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을 보면 뭐 사행성 도박, 담배, 그렇죠? 성인용품, 다단계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유흥업소 안 되겠죠. 그리고 뭐 게임 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금융부동산도 대개의 경우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일부 부동산은 가능해요.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돈을 잘 버는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런 우리 사자 들어간 데도 안 된다고 했었죠. 무도장, 사행시설 이런 데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건적 업종 쪽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 다만 재해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역 자체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원래는 안 되지만 해당되는 업종이 있다는 것도 한 번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하고 30분 정도 긴 시간을 다뤘네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작년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달라진 것들이 많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좀 이 공고가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자금을 받기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든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등급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매년 한 뭐 10% 이상, 10% 20%막 성장하면서 엄청 잘 되고 있는 소상공인이 있는데, 조금만 더 넘어가면 소상공인을 벗어나서 중소기업으로 더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이죠. 즉 상승기에 있는 기업들에게 팍팍 지원하는 유형이 있을 거고요.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각 매장 창업했는데 운영자금이나 이런 현금이 좀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매출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자금이 부족한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하면서 버티고 버텨가지고 원래는 잘 됐었는데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어렵다 보니까 내가 신용도 떨어지게 됐고, 아니면 어려워서 내가 폐업도 한번 했다가 다시 재창업하거나 이런 경우들, 즉 어려운 소상공인을 좀 더 부활시켜주는 자금의 유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파란색 유형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직접 대출도 받고 대리 대출도 받고 중소기업도 받고 여러 개의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계시는 분들은 내가 여러 가지 그동안 못 받았던 자금 중에 필요한 걸 더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번에 대한 분들은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면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금년에는 뭐 일반 자금을 어느 정도 받아놓고 금년에 사업 열심히 해서 내년엔 요 파랑이로 가서 추가적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설계하시는 거 나이스합니다. 떨어지는 거 설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설계해야 되고,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애매하게 못 받을 바에야 차라리 조금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자. 이런 경우도 이제 작년에 금년에 꽤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신용을 떨어뜨리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가능하면 사업이 잘 되시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의 소상공인 사업 같은 경우는 종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되고, 특히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연구 포인트들을 조금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상공인 자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영상에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또 중소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도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인데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다. 그것도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종별로 뭐 내가 관광업이다. 그럼 관광업만 따로 융자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상공인이라서 나는 소상공인만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소상공인이면서도 또 다른 쪽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금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고, 현재는 내가 소상공인은 이걸 받지만 내가 아이템을 좀 더 추가한다던가 변경했을 때 좀 더 다른 자금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금은 된다 안 된다만 판단하시지 말고,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어떻게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 정도인데 내가 조금 더 사업을 잘하면 어떻게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연구하신다면 정말 더 좋은 사업자가 되실 겁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이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같은 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었고요. 자금이 부족하거나 힘든 분들이 꼭 좋은 자금 받아서 새해에는 도약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